굉장히 긍정적인 딜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관련해서는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약바이오 담당하는 박재경입니다. 제약바이오 지금 저희 1분기 중간에 와 있는 상황인데 1분기 중간 점검 그리고 2분기 전망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페이지에서 1분기 중간 점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 연초 대비 의약품 섹터는 지금 시장을 크게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섹터 내 라지캡들이 수익률이 저조한 상황이고 제가 2월 11일 종가 기준으로 반영을 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6%, 셀트리온도 마이너스 20%,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30% 수익률 기록을 하면서 지금 시장 대비 크게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저희 주요 바이오텍들도 수익률이 저조했는데 이제 안트로젠이나 메드팩토, 알테오젠, 바이덴스, 지시셀, 네오이멘텍 등 주요 저희 바이오텍들이 굉장히 저조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이제 1월 이후에 섹터 내에서 연이어 악재가 발생했기 때문인데 이제 1월 초에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 그리고 이제 메드팩토가 비소세포 폐암 1차 임상 시험이 또 부결이 되면서 하루에 이제 만 30% 가는 사건이 있었고, 셀트리온 그룹의 회계감리 이슈도 갑자기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거기에 안트로젠까지 임상 3상을 실패를 하면서 지금 섹터 센티가 전체적으로 악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가 1분기의 기술 이전 성과는 분명했습니다. 1월 중에 이제 3건의 기술 이전이 있었고요. ABL 바이오, 종근당, 지시셀, 그리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역대급 퀄리티 딜을 보여줬는데요. 사노피양으로 ABL 301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ABL 301은 알파 시누클레인을 타겟으로 하는 파킨슨병 파이프라인으로 현재 전임상 단계에 있고요. 전임상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규모가 1.3조 원, 계약금 900억 원에 이제 니얼텀 마일스톤이 540억 원이 포함된 큰 규모의 딜을 했습니다. 이 니얼텀 마일스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내에 수령이 가능할 걸로 예정이 되어 있고 올해 내에 거의 1,400억 원 정도의 현금 유입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국내 단일 파이프라인 라이센스 아웃 딜 중에서는 계약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과거 한미약품 제넨텍 딜에 의해서 두 번째 규모이고요. 사실 이번 딜이 ABL 301을 기술 이전한 것뿐 아니라 ABL 바이오의 BBB 셔틀 플랫폼인 그랩바디 B가 한 단계 입증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추후에 이제 그랩바디 B 플랫폼이나 항암제 파이프라인 기술 이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딜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관련해서는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을 저희가 조금 미리 보기를 해보면, 일단 2월에는 저희 국내 국외 주요 기업들의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실적 발표를 했고, 지금 이번 주에 유한양행, 대웅제약, 그리고 2월 중하순경에 이제 셀트리온 그룹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월에는 JP모건 컨퍼런스가 있어서 이 부분이 R&D 모멘텀으로 일부분 작용을 했는데, 이후에 약간 R&D 관련 이벤트는 일단락된 상황이고요. 저희가 2월에도 학회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 수면의학회나 두바이 피부학회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요 기업의 발표가 없기 때문에 학회 관심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2월에는 녹십자의 IVIG가 이제 2월 25일이 저희가 푸드파 데이트이기 때문에 이 날을 전후로 해서 승인 여부가 결정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월에는 사실 저희가 타 섹터 대비해서 실적 모멘텀이 약하고 R&D 이벤트도 현재 부재한 상황이라서 약간 소강 상태에 지금 섹터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분기가 저는 더 이제 분기점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2분기에는 저희 AACR이랑 아스코 항암학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내 바이오텍들이 항암 파이프라인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암 파이프라인에서 주요 이제 결과 발표가 가능할 걸로 기대가 되고요. 주요 일정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AACR 같은 경우에는 4월 8일부터 13일에 예정되어 있고, 아스코 같은 경우에는 6월 3일에서 7일인데 저희가 일부 임상 결과를 조금 파악해 볼 수 있는 초록은 5월 26일 날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AACR은 사실 연구 위주의 이제 학회이기 때문에 전임상 데이터들이 공개될 예정이고, 조금 인상 깊을 걸로 기대되는 전임상 데이터로는 이제 레고캠 바이오가 트롭2 ADC 결과를 이제 전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이 트롭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고캠 바이오가 조금
우선순위를 가지고 자체 개발을 할 파이프라인이기 때문에 트롭트 ADC 결과 좀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스코에서는 임상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 아스코는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발표 예정 기업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성제약과 함께 개발하고 있는 전이성 유방암 파이프라인 허투 ADC를 지금 일상을 아스코에서 공개할 예정이고요. 네오이뮤텍 같은 경우에도 아직 임상 결과를 어떤 걸 발표할지 100% 확정은 나지는 않았는데, 티센트릭과 병용하고 있는 흑색종 임상 일상 결과가 또 아스코에서 공개될 수 있을 걸로 지금 생각되고 있고, 이제 매드팩토의 폴폭스 병용 백톡서팀 임상 결과가 중간 결과가 아스코에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브릿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BBT176 비소세포 폐암 파이프라인이 아스코에서 발표될 걸로 보이는데, BBT176은 3중 돌연변이 EGFR 비소세포 폐암 파이프라인입니다. 이 3중 돌연변이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지금 저희가 EGFR 돌연변이가 있고요. 엑손 19가 이제 결손이 되거나, 뭐 엑손 21에 L858이 R로 바뀐 이 EGFR 기본 돌연변이가 있고, 여기에 이제 T790M이라는 변이가 추가로 생기게 되면 이제 기존 1세대 EGFR TKI가 듣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타그리소는 이 영역과 이 T790M 변이가 둘 다 생긴 영역까지 커버할 수 있는 약입니다. 근데 지금 타그리소 내성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타그리소 내성의 원인 중 하나로 생각되는 게 이 T790M 변이에 이어서 C797S 변이가 발생을 하는 거고, 브릿지바이오 이제 3중 돌연변이 파이프라인은 이 세 가지 돌연변이를 모두 가지고 있는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글로벌리 지금 3중 돌연변이 파이프라인이 한 번도 임상 결과가 공개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조금 중요한 결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 저희가 항암학회가 있기 때문에 2분기 이제 AACR을 기점으로 해서 R&D 기대감이 반영될 걸로 기대가 되고, 사실 과거에는 그냥 학회 시즌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바이오가 다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센티가 전반적으로 악화된 만큼 데이터에 따른 차별적인 움직임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탑픽으로는 우선 삼성바이오로직스 말씀드리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항체 CMO 수요가 꾸준한 상황에서 증설 계획을 지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중에 제2바이오캠퍼스 부지 확보, 그리고 이제 22년 중에 6공장 착공이 이제 진행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 유전자 치료제 CDMO로 영역을 확장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 이제 멀티 모달리티, 그 셀, 진, 그리고 mRNA까지 새로운 모달리티들을 담당하는 5공장이 2분기 중으로 착공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바이오젠의 삼성 에피스 지분 전량 인수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바이오젠과의 조인트 형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웠는데, 100%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서 의사결정 신속하게 할 수 있고, 사실 지금까지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바이오시밀러 개발만 해왔다면 여기서 신약 개발까지 신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 실적 같은 경우는 22년에도 이제 20% 이상 성장할 걸로, 매출에서는 성장, 그리고 영업이익도 10% 중반 정도는 성장할 걸로 현재 전망하고 있고, 제 추정치는 조금 보수적인 수치라서 여기에다 지금 에피스 실적이 저희가 연결이 2분기부터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런 거 반영을 한다면 아마 조금 더 성장세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한양액도 탑픽으로 제시를 드리고요. 지금 우선 레이저 티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순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 FDA 승인 신청, 그리고 22년에서 23년 초 정도에 출시가 이루어질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승인을 넣는 정증은 이제 EGFR 비소세포 폐암 중에서 3차, 4차 치료제로 우선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장 진출을 조금 빠르게 하기 위해서 치료제 아예 없는 영역에서 먼저 승인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레이저 티닉 외의 파이프라인들도 조금씩 가시화가 되고 있는데, 이제 베링거의 기술 이전했던 내시 파이프라인 YH25724 같은 경우에는 작년 4분기에 임상 일상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길리어드로 지금 후보 물질을 빨리 도출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이제 상반기 중으로 전임상 진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GI 이노베이션에서 도입한 신규 항알러지 파이프라인도 이제 작년 9월에 임상 일상을 진입을 해서 올해 4분기 중으로는 조금 결과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심 종목으로는 ABL 바이오 제시 드리고요.
에이블바이오는 이중항체 플랫폼 기술을 보유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앞전에 말씀드렸던 기술 이전을 올해 1월 12일자로 큰 규모의 기술 이전을 진행을 했고요. 이 ABL301은 BBB 셔틀이라는 플랫폼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뇌는 이제 외부 물질을 이제 받아들일 경우에 조금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뇌 혈관 장벽이라고 해서 조금 외부 물질들이 들어오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방어적인 측면에서 유리한데 저희가 약을 이제 쓸 때는 약이 잘 뇌로 안 들어가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저희가 BBB 투과 플랫폼 이런 걸 좀 돕는 플랫폼을 BBB 투과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중항체를 기반으로 해서 이 BBB 투과 플랫폼을 이제 가지고 있고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앞부분이 항체고 이 뒷부분 이 초록색이 이제 BBB를 투과하게 하는 셔틀 역할을 하는 이중항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네의 특징은 이 BBB 셔틀이 IGF-1R이라는 걸 타겟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차별점인데요. 사실 지금 현재 개발 중인 대부분의 이중항체 기반 BBB 셔틀 플랫폼들이 트랜스페린이라는 거를 이제 트랜스페린 리셉터를 기반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ABL 바이오 차별화를 주기 위해서 다른 걸 타겟을 하고 있고, 이렇게 타겟이 달라짐에 따라서 약간 안전성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또 ABL 바이오의 장점 중 하나가 이중항체임에도 불구하고 반감기를 길게 가져간다는 부분인데, 사실 이 BBB 투과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혈중에 오래 남아있으면서 뇌로 많은 양이 전달되는 것도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러한 두 가지를 다 갖췄다는 점에서 좀 장점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술 이전 통해서 이제 ABL 바이오의 BBB 셔틀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1차적으로 조금 검증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 추후에 이런 그랩바디 B에 적용된 파이프라인뿐 아니라 그랩바디 B 플랫폼에 대한 기술 이전, 요 지금 항암제 4-1BB를 기반으로 한 항암제들을 다수 개발하고 있는데 뭐 이런 데 대한 기술 이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분기 그리고 2분기 저희가 전망 말씀드렸습니다. 일정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